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여성의 연애랑 관계를 분석한 글인데 읽어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 이렇게까지 봐야 하나? 싶은 부분도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딱 그거죠. 여성이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소위 상향 연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현대사회의 성적 자유라는 가치랑 만났을 때 어떤 내면의 모순과 갈등을 낳는가.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서요.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이 이론의 관점을 충실하게 전달하되 또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료는 여성이 소위 고스펙 남성과 짧은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이걸 마치 자신의 사회적 등급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듣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한데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얻은 경험을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랑 동일시하는 그런 심리적 함정을 지적하는 거죠. 자료가 드는 예시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평범한 여성이 클럽이나 모임에서 연봉 3억의 전문직 남성을 만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네. 하룻밤을 보내거나 한두 달 정도 만나면서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파인 다이닝, 고급 호텔 같은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때 나도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자료는 비유를 꺼내듭니다. 남성이 잠시 즐기기 위해 내어준 일일 입장권을요. 여성이 자신의 평생 회원권, 즉 신분증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와, 입장권과 신분증,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이 이론은 그 착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남성은 왜 그런 입장권을 주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이론은 남성의 행동을 철저히 목적 지향적으로 분석하는데요. 목적지향적이요? 네, 한마디로 성욕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춰준 것으로 규정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기준으로 여성을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관계의 파트너로서만 본다는 겁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깐깐하게 따지던 조건들을 단기적인 만남에서는 잠시 접어둔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말은 처음부터 두 사람이 관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명은 어쩌면 우리 진지하게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내 가치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명은 그냥 이번 주말에 같이 놀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비극은 바로 그 인식의 불일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남성은 단기적인 소비를, 여성은 장기적인 투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셈이니까요. 근본적인 목표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듣고 보니 이 이론이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평범한 남성이 엄청난 미모의 여성과 짧게 연애를 한 경우에도 비슷한 만족의 역치 문제를 겪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자료는 주로 여성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을 바꿔도 남성 역시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을 가진 여성과 짧은 만남을 가진 뒤에 현실의 연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슷한 심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서는 경험이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로 확장해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착각이 그냥 착각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개인의 삶에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네. 여기서부터 두 번째 주제인 고장나버린 만족의 역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맛본 달콤한 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적나라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1등급 한우 맛을 본 혀는 다시는 수입산 냉동 삼겹살에 만족하지 못한다. 와, 이거 정말 강렬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또 다른 비유도 있죠. 눈높이는 이미 강남 펜트하우스에 가 있는데 현실에서 나에게 청혼하는 건 평범한 김대리뿐이다. 과거의 특별한 경험과 현재의 현실살이의 괴리감을 아주 설벌하게 보여줍니다. 그 괴리감이 결국 우울감이나 무기력, 심지어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평범한 상대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남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현재의 관계는 불만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현상을 자료는 만족의 역치가 고장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역치라는 건 문턱 같은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나 감동을 느끼기 위해 넘어야 하는 마음의 문턱이죠. 아, 문턱. 이 문턱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져 버려서 웬만한 일에는 감흥도 즐거움도 못 느끼고 그냥 밍밍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밍밍하게요? 네, 매일같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진수성찬만 먹다가 평범한 집밥을 먹으면 맛없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집밥이 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혀가 너무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이게 비단 연애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 그렇죠.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만 보다 보면 주말에 동네 공원 산책하는 게 괜히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정확합니다. 본질은 같아요. 타인의 삶이든 나의 과거 경험이든 비현실적인 기준점이 현재의 소박한 행복을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경험이 많은 게 왜 문제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론의 핵심은 그 경험으로 인해 현실의 소박한 행복을 쓰레기 취급하게 되는 그 가치관의 왜곡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치관의 왜곡. 네, 평범한 김대리와의 소소한 저녁 식사가 과거의 그 남자와 갔던 화려한 호텔 뷔페와 비교되면서 초라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손상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마치 로또에 한 번 당첨됐다고 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는 삶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환영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함정이라 정말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나름의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주제인 생존 전략으로서의 자기 보존이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논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는 여성의 자신의 성적 가치를 아끼는 것이 구시대적인 정조관념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의 성적 경험을 조절하는 걸 생존이라고까지 말하는 근거가 뭔가요? 너무 보수적인 시각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보존은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관점이죠. 핵심은 미래의 행복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행복 가능성이요? 즉, 미래의 평범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앞서 말한 행복 감수성을 스스로 보호하는 행위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족의 역치를 의도적으로 너무 높이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지켜두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족의 기준을 인위적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려 놓지 않음으로써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될 평범하고 소박한 관계들 속에서도 충분히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1등급 한우만 먹어서 미각을 마비시키는 대신에 때로는 슴슴한 나물 반찬의 깊은 맛도 즐길 줄 아는 상태를 지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짜릿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파괴할 수 있으니 그걸 경계하는 게 현명한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군요. 이 이론은 철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행복 총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쾌락이나 가치 상승의 착각에 빠져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죠. 결국 장기적인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단기적인 관계가 주는 가치평가의 함정을 경계하라는 매우 실용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